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죠. 가국가에 대한 얘기인데 국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요. 뭐 민족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흉노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진시황제는 장군 몽염. 이 몽염과는 좀 진시황제를 연결을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몽염이 이제 진시황제가 이제 국가를 강성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뭐 무력이라는 입장에서는 거의 뭐 최고봉이니까요. 그래서 이 원래 황하가 흐르는 아래쪽 이쪽이 이제 그 원래 중국 본토였는데도 흉노한테 이제 갈취를 당했으니까 그걸 다시 찾는데 그 1등 공신이 바로 몽염이죠. 그 정도를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한 고조가 일단 흉노한테 또 엄청난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또 두 번째 자료로 하고 있어요. 물론 한 무제가 다시 역전극을 또 이루게 됩니다만, 자, 그래서 이건 흉노를 찾는 건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 그 흉노에서 꼭 나오는 게 뭐예요? 흉노에서 언급되는 게 바로 좌연왕 우연왕, 그죠? 선우라는 그 리더가 있고 좌연왕 우연왕, 이게 사실 좌방 우방으로부터 나눠요.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 보면 흉노의 리더가 중앙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좌방 우방이라고 해서 총 지역이 세 지역으로 나눠지는 거지. 근데 왕은 중앙만 관리를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좌골도우, 우골도우라는 게 우리 수능 특강에 보면 옆에 각 주에 나와 있어요. 그죠? 총 3단계로 나눠요. 그걸 인지해 두시라고. 시험을 낯설게 하기를 내면 이 민족은 지역을 3단계로 나눠 했다. 그럼 갑자기 낯설어지거든. 중앙, 좌우 이렇게 그 구체적인 명칭이 안 나고 세 지역으로 나눠서 관리하였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이게 뭐지? 이렇게 어리둥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잡기 위해서라도 세 단계로 나눴다. 왕은 중앙만 관리하고 그 좌연왕, 우연왕. 그 다음에 일추광이라고 있죠. 뭐 일본 축구왕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뭐 농담입니다만 일추광이 역시 좌방과 우방에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일추광이라는 개념이 뭐냐? 사실 이건 왕의 혈족인데 흉노 왕족의 혈족인데 이거 피붙이죠. 일추광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지역을 세 단계로 나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좌연왕 우연왕만 나누면 문제를 틀릴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설정을 인지를 해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주의 수도인 호경을 침략하였다. 사실 우리 지금 수능 특강에 빠져 있는데 이게 이제 이민족이죠. 견웅이라고 불러요. 견웅. 발음도 힘들어요. 견융. 이 족속의 압박을 해서 나급으로 옮기죠. 리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읍지 옮겨져요. 그러니까 주나라의 힘은 이때부터 약화되는 거고 이른바 춘추오패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흉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우 밑에 자연왕 우연왕. 이게 제일 쉬운 선지인데 이 민족은 지역을 3등급으로 나눠서 중앙과 좌우란 말을 안 주고 세 지역으로 나눴다. 이렇게 되면 난이도가 있는 거야. 일주강 그러면 공부 안 한 사람, 덜 한 사람은 또 걸려들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거대한 크기의 전방 후원물을 많이 남긴다. 이거 야마토 정권 아니에요. 근데 이 전방 후원물은 이렇게만 또 얘기할 수 없는 게 야마토 정권 일본에도 있었지만 사실 백제와의 연결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무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한평, 나비 축제로 유명한 한평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주에도 이 전방 후원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딱 단정져서 얘기하는 게 힘들다. 4번 한무자가 장군을 뵈서 동맹을 맺고자 했다. 동맹을 맺는 거는 흉노를 견제하기 위한 대월지잖아요. 그죠? 장건. 안 되고 5번 한반도 남부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다. 이 중개무역한 건 뭐야? 위만조선이지. 위만조선. 이것 때문에 한 무제의 공격을 받아서 유감스럽게도 멸망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부여부터 고구려, 옥주동의 마한지란 변환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세를 인지하면서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 그런 면에서 꼭 인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아니라 2번이죠? 큰일 날 뻔했네. 다 찾아놓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자, 4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자료가 나와 있어요. 뭐 인종이 누군지 모르겠고 이자겸, 척중경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 금나라를 4대했던 애들이죠. 국사를 통해서도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를 통해서도 이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문벌귀족이고요. 그죠? 이 뒤를 잇는 김부식도 역시 그러합니다. 여진의 금을 그 4대했지. 섬겼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옛날에 모는 소국으로
나와 우리를 섬겼다. 하지만 지금은 갑자기 강성해져서 자 이자겸 때 강성해진 건 여진의 금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가는 소국으로 과거형으로 얘기할 때는 바로 이 가가 여진의 금이 되는 거고, 그죠? 국가라고 했으니까 금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나는 거란이죠. 왜? 여기서 보면 맨 마지막 쪽에 어떻게 돼 있어? 그 거란과 그 요와 송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정치적 기반을 굳건히 한과 동시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멸망을 당한 객체죠. 주체는 여진의 금이고 거란의 요가 멸망당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가는 여진,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니까 금, 나는 요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요. 1번 가, 발해를 멸망시켰다. 발해를 멸망시킨 건 뭐예요? 어느 나라입니까? 거란의 요죠. 그런데 가는 여진의 금이니까 안 되고요. 2번에 가, 북명간 남명간제를 실시하였다. 북명간제, 남명간제 이게 뭐예요? 유목민족은 북명간제로, 그 다음에 남명간제, 농경민족은 남명간제로 했던 거. 거란이죠, 그죠? 그런데 가가 거란이라고 그러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나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 높아시면 말씀드리는데 맹한모국제 아실 거예요, 그죠? 이걸 모르실 분이 또 이 강의를 들으실 분도 안 계시겠지만 맹한모국제를 어떤 학생이 여진의 금 이렇게 얘기는 다 하시는데 맹한이 유목민족이고 모국이 그렇지? 저 농경민족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인데 맹한모국제는 그 여진을 포함한 그 유목민족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다 맹한모국제라고 그래. 이거는 이제 시스템의 문제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주현제가 금나라의 농경민을 통치하는 방식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북명간제에 해당되는 게 거란의 요의 북명간제에 해당되는 건 여진의 금의 맹한모국제야, 그치? 이해되지? 그 다음에 남명간제에 해당되는 건 뭐야? 주현제인 거야. 이게 그런 게 깜빡깜빡 하다가 틀릴 수가 있어. 그거 조심하시라고. 어차피 이런 수업에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위크 포인트라고 그러죠. 약점. 분명히 알고는 있어. 어느 나라의 무슨 키워드를 연결은 잘하고 있는데 정확한 게 없는 거야. 정확한 게. 그런 걸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어쨌든 틀렸고 3번에 나, 아구다, 아골타 이렇게 우리는 또 부르는데 얘가 바로 금의 건국지조죠. 후금은 누르하치고 나중에 청나라 만드는 하나의 원형이 되는 거. 이 동아시아사 보니까 우리나라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하고 또 이게 슬픈 역사가 또 연결되니까 금은 고려를 압박했고 후금 청은 조선을 압박했고, 그죠? 나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를 차지했다. 연운 16주 차지한 건 뭐야? 그렇지, 전연의 맹약. 오케이, 뭐 그런 식의 연결성으로 인해서 거란의 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유목민족을 섞어서 낸 거야. 탕쿠투만 안 나왔어, 그지? 탕쿠투 서아. 자, 가나 중국으로부터 화봉공주를 받았다. 중국으로부터 이 중국이라고 이렇게 큰 무리를 얘기했는데 화봉공주는 수나라 당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궐 위구르 토번 애들한테 국력이 좀 약했기 때문에 걔네들에 비해서 공주를 갖다 뭐랄까 결혼을 시키는 거죠. 결혼을 시킨다기보다는 공주를 갖다 바치는 그런 개념. 그게 바로 화봉공주이기 때문에 연결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답을 3번을 고르시면 되겠고 5번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 이 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삼성육부 시스템 받은 나라는 적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옆에 있는 내용을 보면 최고 가면 정당성 밑에 육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삼성육부. 근데 육부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실 거 뭐라 그랬어? 우리 발해는 유교식 명칭을 썼어. 중국의 이호 예병 형공부가 아니라 충인이 지혜신부 유교식 명칭. 그 다음에 좌사정을 충인이 지혜신을 무사정으로 좌사정 무사정으로 떠나서 이원적 통치를 했지. 그게 바로 독자성이다. 무분별한 수용인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거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정당성에서 육부를 총괄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림까지도 완벽히 인지를 해두셔야 돼. 자, 무조건 발해입니다. 근데 좀 이게 좋은 문제를 선별한다는 또 취지로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겹치는 느낌이 있어요. 발해가 나오는데 또 문제가 또 발해가 나오고 선지에도 나오는데. 자, 별무반 편성했다. 별무반 뭐예요? 그렇죠. 고려가 금이 아직 그러니까 여진이 금으로 성장하기 전에 걔네 천리장성 쪽으로 노략질을 하니까 윤관이 그 왕명을 받아가지고 만든 그 특수부대죠. 그래서 여진을 소탕하고 백두산 근처에 동북구성을 축조한 바로 그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발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고려죠. 도호부 설치했다. 도호부는 뭐예요? 당나라가 점령지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도호부, 도독부, 당이고 독서 상품과 책을 읽는 능력으로 세 등급의 관리를 선발한다. 통일신라 말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에 원성왕인데 알 필요 없고 무너지는 시기. 그러니까 이건 성공했어 실패했어. 당연히 뻣뻣이 목 뻣뻣한 진골귀족들이 이거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실패했지. 예를 들어서 국학같이 신문왕이 만든 통일 직후의 어떤 절대 왕권의 구성이라면 이건 무조건 먹히는 구도지만 독소상국가는 실패입니다. 통일신라가 되겠고요. 다이오율령을 반포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701년에 만들어진 다이오율령. 이건 이제 쪽발이고요. 교육기관으로 주자가. 그렇죠. 이런 게 참 구석통에 섞여 있어서 아무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주자감 이럴 때 이게 발해 국립대학 딱 기억하셔야 돼요. 국학 통일신라. 오케이? 뭐 국사를 곧잘 하시는 분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만 그 정도는 인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던 건데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은 것. 당내 수도인 장안을 모방해서 아주 바둑판식으로 예쁘죠. 헤이 좋고 헤이 않고도 그렇고. 아까도 나왔지만 발해 그렇죠. 발해 수도인 상경의 용천부가 또 이렇게 장안을 모델로 한 주작대로라고 그러죠. 바둑판식으로 아주 예쁘게 계획도시라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뭐 창원을 보는 것 같은 우리나라의 창원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일본이 이곳에 돌파했던 시기 동아시아 상황.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헤이 좋고 헤이 않고 7세기라고 안 되죠. 큰일 날 뻔했네. 8세기 그죠? 710년 8세기 초반에 헤이 좋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8세기 말엽에 바로 헤이 않고로 도읍지로 옮깁니다. 뭐 나라 교토 이렇게 나라 지역 교토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까지 몰라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8세기. 그런데 이 문제는 거기다 좀 더 디테일이라고 하면 제가 되게 미화시키는 표현이고 썩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냥 8세기 초엽 이 정도 얘기를 해서 이때 통일신라의 어떤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발해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그 당시에 당나라는 어떠하였느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아주 그 모순점이 없는 문제인데 좀 디테일하죠. 좀 너무 제가 이런 표현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너무 안 좋아요. 자, 1번 신라에서 무구정강대단원이 인쇄되었다. 자, 아까도 방금 말씀했지만 이때가 헤이조코라 그러면 이건 무조건 8세기 초반 8세기 초반이면 70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통일신라의 절대왕권이 바로 서는 시기거든. 그럼 이때 여러 조형물들이 많이 만들어져. 불곡사라든지 석굴암이라든지 불곡사 3층 석탑 안에서 발견된 게 현존 최고하는 목조 판경인 바로 무구정강 대단원이잖아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1번을 찾아서도 뭔가 찜찜해. 그죠? 우리가 무구정강 대단원이경이 제작 연도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느낌이 드니까 좀 연결성을 좀 절대왕권의 구사하는 통일신라 뭐 요 정도 표현 여러 조형물들의 어떤 뭐 불곡사라든지 석굴암의 건설 뭐 요 정도 라인으로 좀 연결을 시키면 좋을 텐데 뭐 자세한 뭐 문제는 문제대로 풀어야 되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장보고 이 장보고 그러면 통일신라 말의 대표적 호족 아닙니까? 통일신라 말이에요. 통일신라 무너지는 게 언제예요? 900년대 초반이죠. 그죠? 10세기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너지는 건 9세기. 그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한 100여 년 차이가 나죠. 이건 나쁘지 않아요, 선제가. 삼국의 영향을 받아 아스카 문화 발달했다. 삼국이라고 하면 지금 만들어진 지금 헤이조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8세기 초반인데 삼국시대 그러면 7세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삼국통일이 7세기니까 시기적으로 앞서는 거죠. 효문제의 하나 정책으로 난 호안융합. 이 호안융합이라는 말 뭐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 이건 북이죠. 북이. 북쪽의 그 오호의 체제를 이제 북위로 통일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또 갈라지지만. 그죠? 그럼 이거는 바로 이 시기가 우리나라 삼국시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걸 다 통일한 게 수당인데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헤이조코의 도읍지 모습이 어떻게 이거에 영향을 받겠어요? 연결이 안 되지. 좀 앞서는 거죠.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일본에서 유령 체제를 도입하려는 다이카 기신을 단행됐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이카 기신은 어떻게 돼? 645년 7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세기 초하고 다르고 이건 일본 역사의 순서 배열만 해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 100년 단위로 공부하는 기본적인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지만 좀 더 디테일한 성향이 아까 뒤에 보면 또 나와 있어서 제가 미리 모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자, 7번. 이 문제가 바로 그래요. 이 문제. 우리가 그 불교 문화를 이제 공부하면서 챕터에서 이게 대외 교류, 어떤 문화의 교류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 뭐 현장이다, 뭐 삼장법사요, 그 다음에 뭐 감진이다, 그 다음에 뭐 의상이다, 당나라로 유학 갔던 우리의 해초다, 뭐 옛린이다 이런 사람들을 동아시아 3국의 대표적인 인물로 보는데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이건 정말 너무 디테일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제가 문제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첫 번에 말씀드렸던
디테일성이 과하다. 그게 좀 문제인데 뭐 어찌됐건 이것도 뭐 문제는 풀어는 보겠습니다. 자, 왕호천축 국전 해초. 이 해초라는 사람이 8세기 초반 700년대 초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되냐고. 어이가 없어서 자꾸 이게 헛기침이 나오네. 8세기 초반 사람인데 그게 과연 시험 문제에 볼류냐는 건 의문스럽다. 요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8세기 초고 옛님. 이 사람은 의미를 알아둬야 돼요. 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릴까? 옛nin의 그 입당구법술 얘기 있잖아요. 일본에서 이제 당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꼭 언급되는 게 법화원이에요. 법화원 누가 만들어요? 장보고가 만들어요. 장보고는 통일신라 말의 대표적 호족이에요. 그럼 시기적으로 아까도 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자꾸 똑같은 문제가 나온 그런 착지현상이 생기는데 요거 9세기지. 그죠? 9세기예요.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땐 왼쪽에 해초 왕호천축 구조는 8세기 초반이고 옛nin이면 오른쪽에 나가시니까 9세기. 그럼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8세기 중엽, 8세기 말엽, 9세기 초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라서 참 답답함이 그냥 절로 나옵니다. 그냥 이건 답만 찾을게요. 감진이 일본에 건너가서 개요를 전했다. 이 감진이라는 게 일본 승려, 왜 이래? 당나라 승려인데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개요를 전하는 거잖아. 이 사람이 바로 현장 바로 밑에 남아있거든요. 시기적으로 8세기 중엽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맞대. 뭐 맞은 것 같아요. 저도 뭐 나머지 지우개 찬수로 지우다가 그렇겠지라고 해서 당연히 1번을 골랐는데 고르면서 뭐가 찜찜한 거야. 제 본인이 이제 문제 푸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의 그랬을 거라고 보고요. 전 이 정도면 충분하고 넘친다고 봐요. 자, 2번 볼게요. 해자. 일본의 쇼토코 태자에서 승리됐다. 이 해자는 삼국시대 고구려 성녀거든. 그지? 그럼 통일 이유가 아니지. 해초가 통일 이후의 사람이니까. 그건 쉽게 지을 수 있겠지. 3번. 원효가 불교길이. 제가 원효 얘기를 하면서 꼭 말씀드리는 게 원효와 의상은 친구다. 1차 당나라 유학길에 두 분이서 의기투합해서 고구려 군사한테 체포돼서 투옥했다가 신라로 강제 추방되고 2차 당나라 유학길에 서로의 그 해골바가지 고이는 물을 먹고 서로 느낀 바가 달라서 의상은 당나라 유학파, 원효는 국내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설법을 전하고 많은 억조창생에게 진리를 설파할 때는 통일 직후야. 이해돼? 8세기 초야. 아주 초요. 혹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7세기 말엽이 맞지. 통일 직후니까. 통일 직후. 오케이? 이 사람들이 수백 년 살진 않잖니.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굳이 해야 되느냐. 저는 그냥 감진하고 같은 비슷한 시기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4번. 남인도 출신의 달마가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 달마가 선종 창시한 건 되게 의미가 큰 거죠. 선종은 수양과 참선을 중시하는 기존의 교종의 교리 중심의 어떤 그 불교 종파의 어떤 거스르면서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낸 거니까. 근데 과연 이게 시기까지 의미가 있어야 되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말에 들어와서 대유행을 했다. 정확히는 통일 무렵에 들어왔는데 대유행하는 시기는 통일신라 말이고 호족의 애틋한 사랑을 받았다. 이게 포인트지. 근데 갑자기 선종 달마의 선종 창시 시기. 아니 시기는 6세기예요. 근데 글쎄 이게 저야 아니까 지우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 5번 뭐 확인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현장. 아까 감진하고 현장 나왔는데 현장은 7세기 때 사람이거든. 600년대 중반 이후에 당나라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7세기 초반이잖아. 수나라가 망가지면서. 그 무렵 사람이라고. 근데 자잔 이게 승려의 일생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이게 동아시아사를 하는 건지 불교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불교사도 이렇게는 안 할걸? 자, 뭐 그 정도로 해서 답 1번은 일단 골라놨습니다. 여러분도 딱 저 정도의 문제 풀이법만 하시면 될 문제라고 좀 봐요. 자, 8번. 다음 기문의 저자가 당시 중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저는 정말 이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역참이라는 단어가 너무 세게 나와. 그죠? 마르코 폴로도 있고, 그죠? 동방경문록에 이븐 바투타도 있는데 뭐 모로코 사람이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결과적으로 원나라 때 사람이야. 그죠? 서양 사람인데 원나라 같고 원나라의 풍습 중에서 스타일 중에서 역참제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원나라를 기본으로 가볼게.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휘저우 상인. 휘저우 상인, 산시 상인 이런 사람들은 언제적 대표적 상인이야. 명청시대지. 이래서 이 중국 지명이 나온다는 표현보다 어떤 상인 나올 때 이 상업과 관련될 때 시기 구분 정확히 해두셔야 돼. 복습하실 때도.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중국인데 중국인과 명칭을 통해서 알잖아.
근데 정확한 시기 구분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명청시대야. 그러니까 원나라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 정도는 기본이지. 외국 상선의 화물을 감시하는 시박사. 제가 시박사 언제부터 만들었다 했어요? 이 시박사는요, 당나라가 이 아랍 쪽으로 가다가 이 탈라스 전투에서 털린단 말이야. 그죠? 졌다는 거지. 그러면서 육지계통이 안 되니까 이제 바다 쪽으로 가려고 만든 게 바로 시박사야. 그러니까 이건 해상무역과 관련된 거지. 당나라 때부터 만들어서 언제까지가? 청나라 앞쪽까지 가요, 사실. 존재는 되게 길어. 그럼 원나라는 당과 청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시박사라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어떤 학생이 시박사는 원나라 거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당부터. 이해되겠죠? 확인해 주셔서 답은 2번. 왕한석의 신법은 송나라 아니야. 그죠? 무너져가는 송나라 뭐 살려보려고 악을 쓰는 건데 뭐 성공했을 리는 없어 보이고, 신패를 발급받아 일본과의 무역에 나서는 선원 이렇게 돼 있어. 야, 이게 신패가 뭐지? 외국 무역 통제하려고. 에도 막부, 그지? 막부 삼총사 중에서 에도 막부의 양이 제일 많은데, 양 많으면 에도다 이렇게 찾을 수는 없고, 신패 발급은 무조건 에도 가는 거야. 무로마치가 아니라 가마쿠라가 아니야. 오케이? 그거 구분해 두시고, 시기적으로 한참 뒤죠. 일조 편법. 이거는 은본위 화폐제도인데 어느 나라 시대의 은본위 화폐제도야? 명이죠. 지정은제 그러면 청이고, 그죠? 이것도 거저 먹기죠. 그래서 답은 2번. 이건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었을 거야. 난 여행기를 몰랐다. 이분 바투타를 몰랐다. 라고 해도 역참이라는 단어가 너무 그 특정 나라를 상징해. 그지? 자, 9번 문제. 야, 정말 이건 빨리 가야겠다. 가나학문인데 인간의 본성이 리. 우주 만물의 이치를 연구한다. 이거 바로 성리학 아니야. 성증리.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왜 줘 이거? 마음이 곧 만물이다. 심증리. 인간의 마음심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명학. 뭐 거저먹기죠. 1번. 지행합의를 내세워 실천하는 거다. 가가 왜 지행합의냐? 지행합의는 행동으로 앓음을 발휘시킨다. 치양지설. 바로 양명학이죠. 2번에 또 가인데 라잔이 막부의 제도를 정비하는 바탕이 됐다. 그렇지. 라잔. 이 사람이 바로 에도 막부의 성략을 최종 정리해서 의례서까지 만든 사람이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답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청대 대규모 편찬 사업을 배경으로 발전했다. 대규모 편찬 사업이 청나라에서는 사고전서가 대표적인데, 그죠? 이 사고전서는 바로 고증학과 연결된다는 거, 아주 우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세게 나와 있습니다. 체크해 두셔야 되고, 양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양명학이 사회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행동성, 실천성이지 그게 사회문제의 해결을 원천적으로 제공하진 않지. 사회문제 해결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현실생활이니까 바로 신학이지. 그죠? 구분하셔야 돼. 각헌만화 춘추에서 쓰인 공양전을 전통. 공양전 눈치 빠르시겠지만 공양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양학이야. 공양학, 고증학, 공양학. 반도 안 되지. 공양학으로 나오는 거 이거 바로 청나라 시대 아니야. 그죠? 무슨 성략하고 무슨 상관이야? 양명학하고도 거리가 좀 있고요. 고증학과의 연결성은 좀 의미를 둬야 되겠습니다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이 1번이고요. 자, 10번. 다음 국서 전달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사실. 제가 볼 때 이 자료가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낼 수도 있어요. 요스미스만 안 냈어도. 그지? 여러분들 뭐 다가우치가 막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조가 금세 나눠지죠. 이게 몇 세기야? 14세기야. 그지? 14세기 초중엽이라. 뭐 이해되시겠지? 그러니까 요게 고려 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고려 말과 유기적 연결성이 같은 시기거든요. 남북조의 어떤 분열 시기가 고려 말과 우리나라로 따져볼 때. 그럼 고려 말이면 저쪽은 어떻게 돼? 중국 쪽은 원나라 원명의 교체기하고 비슷한 거야. 제가 그런 이 삼자관계가 가장 유력한 게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지레짐작일 수도 있고 추측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찍는 수업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문제로 좀 고난이도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조금 아쉽네요. 왜? 결과적으로 남북조를 통일하는 게 요스미스잖아. 그죠? 그럼 요스미스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무로마치 막부를 이제 제대로 이끌어가는 건데, 요때 바로 원명이 교체가 돼서 명초기가 되는 거다. 명나라 초기. 그러면서 이제 명황자한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굴욕적으로 뭐 떠받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서 뭐로? 그치? 무역 허가서를 얻는 거지. 가만무역이 시작이잖아. 그치?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이해해도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지식만 바탕에 두면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는 1번 답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막부가 수인장을 발급해서 교육을 통제했다. 야, 이거 또 수인장 나왔다. 수인장. 이거
에도막부지, 그죠? 에도막부. 이거 뒤쪽 조금 더 상세하게 보셔야 돼. 특히 일본과 관련된 거. 교토와 유신화의 조정으로 남북이 분열됐다. 아니 요시미스가 통일한 사람이라니까. 그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건 통일된 이후에 지가 최고 권력자라서 그 명나라 황제한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일본 국왕으로, 그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저 자료 제시 글보단 전이죠. 그다음 병농분리 정책이 시행돼서 조카마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언제가 됩니까? 병농이 분리가 돼. 일치가 아니라 병농 분리지, 그지? 요것도 에도막부지. 요것도 에도막부. 에도막부는 시기적으로 16세기 이후야, 그지? 뭐 일단 도쿠아이에스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조카마치 같은 것도 역시 어떤 특정 거주지 아닙니까? 연결성으로 체크해 두셔야 되겠고. 성곽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요. 그다음 명예 해금 정책이 완화되어 류크의 중개국이 쇠퇴했다. 이게 결과적으로 해금 정책이란 건 무역 통제인데 그 무역 통제 때문에 중간 거점인 류크가 중개 무역의 이익을 독점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해금 정책이 완화됐다는 건 무역 통제를 안 한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류크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지. 그죠? 그럼 이건 시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명나라가 무너져가는 시기 16세기 후반인 거지. 오케이? 자, 통제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국부가 나라의 부가 그게 바로 무역의 원천이고 무역을 장려하는 국가의 어떤 의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 통제력이 약화되니까 무너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 해금 정책의 완화는 국가 통제력이 약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10번까지 봤고요. 좀 속도를 더 내야 되나? 이게 좀 문제풀이를 좀 빡세게 하는 편이라서 11번 아우 제가 보는 최고의 쓰레기 문제. 밑줄 친 이 무렵. 이 무렵이란 단어를 애매모호한 단어를 써가면서 쓰면 무렵의 의미가 뭐야? 즈음 아니야? 즈음. 그 근처. 도대체 무렵의 의미가 어떻게 한정이 되겠니? 이게 국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 포르투갈이 일본 나가사키에 항해 갔다. 예전 나중에 우리 먼 미래 후손들이 볼 때 뭐 그게 다 뭐 그냥 옛날 옛적 아니야? 그 무렵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건 좀 아니죠. 시기를 한정을 시키던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맞고 틀리고는 저는 얘기 안 하고 싶지 않아요. 어찌됐건 그냥 답만 찾을게요. 이게 이제 16세기인데 16세기 후반이거든요. 후반. 근데 그걸 물어보는 거야. 16세기만 알아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답답해요. 삼포외란. 이게 바로 제가 늘 개념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삼포외란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열린 항구 세계 중에서 쪽발이놈들이 반란 일으키는 거지. 잘해줬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 시비 거는 거야. 이건 국가 통제력이 약화되는 살인집권이 16세기부터라고 제가 늘 얘기했죠. 그러니까 일본도 16세기라는 틀에서는 되는 건데 이게 1510년인가 그렇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16세기 초반이니까 16세기 후반에 자료하고 안 어울린다는 얘기야. 이게 말이 되니 이게? 좀 더 비슷한 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나 참 답답하네. 5번 얘기가 말인즉 맞죠. 이거 회치법 아니에요. 이거 16세기 중엽 이후에 들어와. 정확히 우리 책에도 16세기 후반이라고 돼 있어. 우리나라 기술이 일본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은이라는 지하자원을 전 세계 3분의 1을 공급하는 게 일본이 돼버렸다고. 그걸로. 아니 근데 그걸 시기를 이렇게까지 나누는 게 의미가 있겠냐. 자, 문제요 그만할게요. 답은 5번이라는데 전 1번이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라고 보고. 세키가하라 전투에 참여하는 무사. 이 세키가하라가 뭐지? 그렇지. 이거 뭐야? 제가 쪽발이 이런 건 참 별로. 죄송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선호도와 관련된 건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죠? 우리 쳐들어왔던 걔가 죽고 나서 서로 동군 서군 무슨 뭐 운동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싸움질하다가 동군의 도쿠아이에야스가 이긴 전투가 이 세키가하라 전투죠. 그러니까 이건 에도막부에 열리는 시기죠. 그럼 이건 실질적으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게 16세기 말엽에 임진왜란이 죄송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그 다음에 이에야스는 그 이후에 분열 이후의 상황에서 이걸 전쟁의 승리로 옮겨가면서 이제 자기가 새로운 낙구를 창출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17세기가 맞는 거지.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고 지정원제는 청이고, 그죠? 회담 겸 쇠환사. 요게 바로 임진왜란 끝나고 일본에 파견한 우리 조선 사절단이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통신사도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건 임진왜란 이후면 역시 17세기 이후죠. 임진왜란 끝나는 게 17세기 초입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경 쓰는 게 아니야. 저는 좀 걸리는 선지가 뭐 2번 정도 선지,
그 정도. 그다음에 4번 선지는 한번 요게 의미가 뭐였지 정도 확인하는 걸로 체크해 보시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12번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국사필이죠. 다음과 이루어진 시기를 따져라. 지금 명예 연호를 패하고 관계를 끊어라. 조선의 왕의 장남 차남 여러 대신들 자제를 천양의 인질로 잡는다. 명나라 뭐 말 듣지 말아라. 이게 뭐야? 그렇지. 아직 명이 멸망은 안 했어요. 하지만 청이라는 나라로 후금이 청이 되고 결과적으로 명은 이제 곧 타이완으로 쫓겨간다. 대만으로 쫓겨간다. 이러니까 니네들 걔네들하고 시선도 두지 마라고 하면서 압박드는 게 바로 병자호란 이죠. 그리고 삼존대 굴욕이 생기는 거고. 이래서 소현세자 복문대군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사막사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고 그죠? 병자호란 때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기존의 후금 일대는 형제관계였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음절의 국가, 청이 됐다. 황제국가가 됐으니까 군신관계 요구하면서 우리가 수용을 못하니까 주전론자가 앞서가지고 싸우자고 하니까 개털리는 게 바로 병자호란 삼존대고요. 시기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마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죠? 거저 먹힙니다. 자 13번 이제 점점 쉬워지는 느낌인데 다음 책이 널리 익혔던 시기. 자 이것도 널리의 개념이 뭐야 이게 도대체 조금 읽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행이 가장 무난해요. 요즘도 많이 익힐 수 있지 뭐. 동아시아 문화 제가 좀 트집을 많이 잡죠. 완벽해야 돼 문제는. 푸는 학생들이 출제 논리가 아니라 푸는 학생들이 괴로워서는 안 되거든. 괜히 오류가 생기면 어떡해요.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시험장 제가 여러분들 나이가 돼서 시험 가도 문제 쓰레기네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장에서. 그랬을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자 요게 바로 대중소설이다 이거죠. 뭐 책 이름을 굳이 외운다기보다 뭐 홍루몽이나 이런 책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선지가 너무 쉬워. 이런 게 대중화되고 이른바 서민문화 아니니. 이 서민문화라는 건 청, 조선 후기, 일본 다 연결되는 거야. 그지? 뭐 가부키부터 시작해서 한글 소설부터 판소리 그냥 키워드가 정해져 있잖아. 그지? 뭐 경극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3번 4번 우교회 그 판화까지 1, 3, 4, 5가 다 같은 시기. 그죠? 우리의 조선후기 17, 19세기인데 2번 성리대전. 성리대전이 뭐야? 성리학을 완성짓는 거야. 이게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청시대가 아니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답은 2번 그러시면 되고요. 14번 다음 주장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량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거는 키워드가 뭐 청왕 만세 이렇게 보는 이른바 존왕이라고 그러지. 왕을 막 존중한다, 막 떠받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키워드가 있어. 고사기를 쓴 노리나가야. 맨 마지막에 있지. 물론 문맥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노리나가가 바로 고사기. 그죠? 이른바 그 일본 왕권에 대한 그 천황이라고 걔네들은 부르는 절대 왕권에 대한 어떤 뭐 맹신이랄까? 아주 뭐 되게 국수주의라고 하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비꼬아야 되니까 이게 바로 뭐니? 고학이야 국학이야. 내가 난학은 물어보지 않아요. 난학은 네덜란드 난자니까 말 그대로 네덜란드 학문과 관련됐다는 거. 뭐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 쉽게 접근하는데 고학 국학 간혹가다 헷갈리는 친구 보면 우라통이 치밀어. 이거 거저 먹어야지. 고학은 뭐야? 옛고자야. 일본도 성리학사인데 성리학을 극복하고 공자 맹자 시대의 학문을 공부해야 되는 게 고학이고 국학은 나라 국자지. 난 그런 거 싫다. 외래사상 싫다. 우리 일본 짱. 이렇게 먹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럼 고학, 국학, 쉬운 난학 구분하는데 이거 언제 유행했던 거니? 이 서술이 어느 챕터에 있어? 우리 수능 특강 수능 한창에. 지금 보시면 13번 문제 챕터에 있어.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구분은 잘하는데 언제 나온지 순간 몰라. 에도막 부대다. 아시겠지? 에도막 부대야. 그런 거 구분 정확히 해두시고. 그러니까 천황다투는 조랑운동. 뭐 답 나왔네요. 그죠? 근데 제가 2번, 3번, 4번. 뭐 4번은 아시는 고학이고요. 뭐 고중학 수학의 영향을 받아 나타났다.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진해 1번 짱인데. 견당사 파견이 중지되었다? 그럼 당나라가 무너질 때거나 걔네들 시스템이 바뀔 때니까 이것도 시기적으로 한참 전이니까 얘기 안 할 텐데 5번 몽골의 침입을 격퇴한 뒤에 민족적 자부심. 이건 어디하고 어디 있니? 그렇지. 베트남도 막아냈지. 쩌망이죠. 그렇지. 응? 그 다음에 가마쿠라도 막아냈지. 내가 이 막아냈지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있어? 자기가 우리는 털렸는데 얘네들은 막아냈다는 면에서 민족적 자부심이 생긴다는 거야. 그죠? 그 대월사기 같은 거 베트남에서 쓰여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시기적으로 한참 전이야. 몽골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 구분을 해두셔야 되는 거야. 문맥만 보고 노리나가 이런 거 고사기 모르면 5번 고를 수도 있어. 민족적 자부심. 왠지 의미가 소통하는데 이런 식으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자 15번 가나운동에 대한 거. 자 이제
뭐 시기적으로 많이 좀 뒤쪽으로 왔어요. 가는 일제 무단 통치, 1910년대 진노론 통치, 헌병정찰 통치에 항거하는 게 1919년의 3.1운동이죠. 3.1운동의 여파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상하이에서. 자, 나는 파리 강화회에서의 자신들의 효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자 베이징의 학생들 중심으로 5.4운동 나오죠. 3.1운동 영향을 받은 거죠. 시기적으로 3.1운동이 먼저. 그죠? 뭐 같은 연도니까. 1번 가는 제1차 국공합작 영향을 받았다. 제1차 국공합작은 반군벌에 대해서 1924년에 나오는 건데 시기적으로. 그죠? 북벌도 그 이후부터 나오는 거고. 이게 뭔 소리야? 시기적으로 19년 이후잖아. 영향을 어떻게 받아? 미래의 것을. 가는 대한민국 시험에서를 배경으로 일어났다. 배경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영향을 준 거지. 앞뒤 관계가 잘못돼 있어. 3번 나에서 제기된 중국의 주장이 워싱턴에서 일부 반영되었다. 나에서 제기했다? 중국의 국권을 되찾자. 라고 했더니 워싱턴에 21년부터 22년까지 열리면서. 그렇죠? 일부 반영되죠? 전폭적인 다수용은 안 되죠. 그러면서 일본인들 기분 나쁘잖아. 영일동맹 깨잖아. 그죠? 해군 군비 축소 합의하고. 그죠? 그런 거 구분하셔야 돼. 답 3번 좋고요. 나는 가의 발발에 영향을 끼쳤다? 앞뒤 관계. 가가 먼저 나가 나중. 안 돼. 가나는 모두 신문화운동 시작에 영향을 주었다. 신문화운동? 의사운동이지. 우리가 신문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죠? 천두수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천두수 우리나라 사람이야? 뭔 소리야? 자, 좀 너무 쉬워요. 16번 가나 조약에 대한 거. 자, 흥선령을 몰라하고 고종의 친정. 국사도 많이 나온 강화도 조약. 나는 동학농민운동 발생하자 일본 군대 날라들어와 청나라 군대 날라들어와 한판 승부에서 청일전쟁. 청나라 개박살 시모노세키 조약. 그죠? 가 삼국 간섭을 초래했다. 삼국 간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간섭을 하는 건 뭐야? 그렇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이 너무나 많은 걸 청로부터 얻어내니까 걔네들이 괜히 뭐랄까 안티 거는 거잖아. 무슨 강화도 조약이야. 시모노세키 라지. 영토 할양 조약이 포함되어 있다. 강화도 조약에는 유감스럽지만 답으로 찾을 땐 유감스럽지만 영토를 넘겨주는 건 없어요. 그죠?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 세계한 계약, 연해 측량권, 조선의 자주국임을 인정한다. 그죠? 영사재판권. 여기에 최국 조항도 없는데 얼어 죽을. 그거 조심하시고. 최국 조항도 강화도 조약엔 없어. 조미소 통상 조약이 최초로 있는 거야. 그지? 미국과 최초. 영토 할양 넘겨준 거 없어요. 나 상하이 광조동 5개 항구 개항을 약속했다. 응? 이건 뭐야? 이건 난징 조약 아니야. 뭐라는 거야? 나 일본의 리순과 다른 조차권 얻는 게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난이도가 높아서 아니라 깜빡해서. 포츠머스 조약이지. 러일 전쟁 이후에. 이 정도는 우리 학생들이 틀릴 리가 없죠. 5번에 가, 콤마나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 약화를 의도했다.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 약화. 강화도 조약에도 니네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주독립국이야. 청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 다음에 청일전쟁에서는 이미 청나라 박살냈지. 니네 아버지 바뀌었어? 우리 조선한테. 그죠? 청의 영향력 약화지. 당연한 거예요. 5번 정답이고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것도 시기 사이인데 요거는 좀 많이 쉬운 문제 같아요. 가가 르골차오 사건. 이건 바로 중일전쟁 37년에 발달이고 나 일본군이 어쩌고저쩌고 다 태평양 전쟁 나오네. 그죠? 미국 건드렸다. 진주만. 그럼 3741인데 이 근현대사 파트에서는 현대사 파트에서는 이런 거 좀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인지를 해두셔야 되고 요 라인에 뭐가 있느냐. 1번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은 1940년 충칭에서 피난길에 중국 정부 장제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죠? 맞죠? 그거 인지해야 돼. 그때 김구 선생이 주도했겠지만 지청천이 총사령이었어. 그죠? 나중에 근데 봐. 잘 들어. 내가 판서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집중도를 좀 올리고자 한 거야. 지금까지 안 했다 갑자기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38년에 난징에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져. 김원봉 중심으로 5개 단체가 연합해서 맞지? 그러다가 일본 애들이 공격하니까 도망가다가 피난가다가 중간에서 나눠지지. 나는 우리 같은 민족하고 하고 싶어. 그래서 김원봉을 따르는 조선의용대 일부 멤버는 한국광복군에 합류해. 그럼 봐. 38년에 먼저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고 한국광복군이 1940년인데 먼저 만들었던 조선의용대가 피난가다가 합류해서 한국광복군에 합류한 건 한국광복군이 창설 이유겠지. 그죠? 그게 42년이에요. 이해돼? 말로 할게. 집중도 올려. 조선의용대가 난징, 충칭, 저 내륙 쪽에 있는 충칭에서 40년에 한국광복군. 다 같은 우리 민족을 기반으로 한 군대야. 대일 항쟁을 했던. 그런데 일본 애들이 공격하니까 난징에서 밀리면서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김원복 및 일부는 한국광복군 40년에 만들어진 단체에 42년에 합류하는 거야. 나머지는 예난으로 가지. 중국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던 화북지방. 거기서 조선우용군이 만들어진 거지. 조선우용 대는 38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참 말장난, 배냐 군이냐 이런 얘기 찜찜한데 예전에 빡센 국사 때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건 인지를 해두시는 게 당연히 옳습니다. 그래서 조선의용군이라고 돼 있는데 의용대라고 하면 맞아요. 이게 38년이니까. 그죠? 374242니까. 근데 의용군은 안 되는 거지. 40년 이후니까. 오케이? 요게 딱 떡밥이고요. 3번 죄송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거 국민당한테 두드려 맞을 때 아니야. 34년에. 그죠? 이러면서 시안 사건 나오는 거고. 그죠? 그건 뒤에 문제 또 나오니까 설명도 드리도록 할게요. 34년. 그 다음에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 요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 요게 바로 만주사변 직후에 만들어지는 모임체죠. 요거 우리 책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32년에 만들어지는 건데 요거는 만주사변 직후 그렇게 이제 두시고 베트남 민주공화국 어떤 놈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나네. 요거 말 조심하시라 그랬지. 베트남 민주공화국하고 베트남 공화국하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하고 다 다른 거야. 그지? 처음에 최초에 이제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게 된 거는 바로 지금 보시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남쪽에서 만들어진 거, 북위 17도 이남에 선 건 베트남 공화국이고, 그죠? 그럼 북쪽은 베트남 민주공화국 계속 있었던 거지. 그런 것이 베트남 전쟁으로 이제 북쪽에서 통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계속 분단 상태지만 그렇게 된 게 바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지. 이해되시지?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더 이상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능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1945년이니까 시기적으로는 나보다도 뒤네요. 네. 18번 다음 기사가 보도된 해라고 되는데 이게 좀 웃긴 게 단발령이 태양령 나와 있어요. 태양령이 바로 갑오 3차 개혁 을미 개혁인데 갑오가 1894년이라서 그 다음엔 95년이야. 글쎄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아마 그걸 모티브 삼은 것 같아요. 95년 교육기국 95년에 볼 수 있는 모습이야. 보도된 해 교육국 조서를 발표하는 조선의 관리. 교육기국 조서가 이게 갑오 2차 개혁기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갑오 2차 개혁과 유기적 연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오 개혁이라고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 정확한 발표 연도도 95년이 맞아. 이거는 앞뒤 관계를 물어보면 분명히 1번은 자료보다 앞쪽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해라고 돼 있어. 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웃긴 거야. 분명히 태양력이 발표될 때는 교육국 조서가 발표되는 시기 아니야. 교육국 조서는 먼저 발표됐으니까. 근데 같은 해라고 하니까 기억이 맞는 거야. 웃기지. 난 이런 문제 안 만다. 해라니까 뭐 알았어. 니은 도쿄대학 언제 만들어지니? 대학은 도쿄가 훨씬 먼저, 일본이 먼저 만든 자라. 그죠? 이건 77년이지.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시험 입학 시험인데 지금도 도쿄대학 시험 보잖아. 그러니까 볼 수 있다는 거지. 77년부터 쭉 95년에도. 답 1부. 웃겨. 경사대학당은 어떻게 돼? 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지지. 못 봐. 95년이니까. 동방무정 아나키스트라는 무정부지가 만들어진 게 20년대 아니니. 그지? 택도 없지? 답 1번. 자, 19번 가나시기 사이에 있었던 건데 좀 쉽게 봐야 될 것 같아. 자료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건 제2조죠. 네. 대한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다 무효다. 이게 제일 키포인트가 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 그죠? 한일 국교정상화라고도 얘기하는 한일협정이야. 65년.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일본 애들이 중국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본토 시진핑 있는데 걔네들과 손을 잡으면서 이제 기존에 그 대만하고의 어떤 관계를 또 끊어버리잖아. 50년에 체결했던 거. 참 이게 힘이 있어야지 모든 건 다 먹힌다는 얘기인데 어찌됐건 이게 중일 공동성명으로 72년 있었어. 65년, 72년. 통킹망 사건. 얍삽하게 이렇게 했는데 통킹망 사건은 이제 미국이 베트남에 좀 끼어들고 싶어가지고 조작한 사건이죠. 64년이에요. 1년 끝발 차이고. 나 정말 이런 거 너무 싫은데 1년은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자꾸 문제가 그래서 왠지 사설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확인을 해둡시다. 통킹만 사건 64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됐다. 문화대혁명 66년부터 시작됐지. 그죠? 그래서 70년대 중반까지 한 10년 정도, 만 10년 정도 가는 건데 이건 뭐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시기적으로 시작이라고 그래.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사이에 끼네요. 2번 정. 아, 정답이다. 그래. 하병법은 84년. 그 자본주의 체제를 받으려는 북한의 모습. 그 다음에 일화 평화조약. 이게 바로 이제 대만 뒤통수 치는 일본의 모습이죠. 52년에 체결된 거고요. 대만과 중국. 그 다음에 타이완에서 계엄령이 해제됐다. 계엄령 해제됐다. 이거는 이제 87년. 이게 그동안 국민당이 계속 독점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장제스의 국민당이. 그거 자체가 이제 정치적 분위기를 압박을 누면서 사상화를 이제 통제를 하면서 계엄이라는 엄동선언을 만들어내면서 권력을 유지하다가 이제 얘네들도 민주화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87년 되겠습니다. 뭐 2000, 이제 그 뒤에 이제 천수변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2000년에. 그래서 4번, 2번이죠. 예. 마지막 20번. 가다 국가인데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여기 중국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아시아 자본주의 국가야. 지금 중국이 공산주의를 포기하진 않았어. 그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 데이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이런 수치가, 물론 지금 가는 압도적이지만, 나다가 비슷한 거는 우리하고 대만밖에 없어. 이건 우리 수능특강 자료에도 있어. 무슨 말인지. 지금 베트남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급 안 된다. 베트남 여행 가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맨 위는 유감스럽지만 쪽발이. 그 다음에 약간의 좀 박빙의 승부인데 한국이 역전했다는 걸 보이고 싶은가 봐요. 한국. 두 번째가, 세 번째가 타이완입니다. 대만. 1번에가 1980년대 3조왕. 자, 3조 호황 그러면 바로 운 좋게도 전두환이라는 양아치가 집권하고 있을 아주 장기간 독재했죠. 그때의 경제 상황의 우호적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번에가 아시아의 작은 용.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쪽발이는 큰 용이잖아. 그죠? 그 말이 좀 웃기지는 않아요. 신흥 새롭게 일어나는 경제국. 일본은 이미 그렇죠. 옆에 바로 옆에 동족상전에 비교한 6.25 전쟁을 기반으로 해서 우뚝 일어났죠. 또 미국이 또 상당히 푸시를 많이 해주고 후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거는 대만이 되는데요. 이 대만은 꼭 기억하실 게 아시아의 작은 용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1950에서 60년대 중소기업 중심으로 육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여기 지금 5, 60년대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이걸 조금 더 10년 단위로 꺼놓을 때 5, 60년에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 우리보다 앞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5, 60년대 암흑기였거든. 경제개발 5개년 하기 초반에도 암울했고 50년대는 거의 북한보다도 GDP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대만이 압도적이에요. 우리보다. 그럼 그래프 추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이것도 대만이니까 안 되고요. 나 1980년대 주식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거품 경제, 버블. 이거 무조건 80년대 버블 나오면 이거 무조건 일본이지. 그치? 얘네들은 저금리 정책 썼잖아. 금리, 이자율이 낮으니까 막 돈 빌려가지고 막 투자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거품 맞아가지고 박살 난 거지. 물론 박살이라도 지금도 잘 사니까 나쁠 거 없지만. 이거는 쪽발이 가죠, 가. 4번에 다 1980년대 시장 경제 도입으로 세계 3대 쌀. 이게 바로 이제 베트남의 쇄신 정책, 도이머. 그죠? 도이머 정책이죠. 3대 쌀. 어차피 지형학, 기후학적으로 쌀 수출은 베트남 쪽 라인이지 태국이나, 그죠? 근데 태국 역사는 우리가 안 배우잖아. 그럼 베트남. 나라가 정해져 있으니까 동아시아 사는 거죠. 좀 그런 면에서 생큐한 거예요. 요건 이제 도이머이가 어떻게 되나? 1986년인데 80년대 이제 지네들도 원래 공산주의 체제였는데 쇄신이라는 단어로 뭔가 엎어보자. 그러면서 3대 쌀 수출으로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죠. 지금 삼성이나 우리나라 대기업들 거기 벤처 회사도 있고 상당히 커요. 베트남이. 그거는 이제 베트남인데 자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다. 20세기 말 선거를 통해 여야 간 정권 교체. 20세기 말. 1900년대 후반. 연도로 2000년까지 되긴 되죠. 그래서 천수희벤이 여야 정권 교체한 게 딱 끼어들게끔. 나 진짜. 물론 그 전에 우리는 98년에 김대중 정권이 여야 교체했죠. 여당은 집권당이고 야당은 집권하지 못한 당인데 처음으로 역전한 거예요. 그게 그죠? 김대중의 당선이. 그래서 시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옳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시간이 좀 빡빡할 정도로 좀 많이 돌았어요. 저는 문제풀이 이렇게 하려면 하고 아니면 아예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하고는 4주에 한 번씩 만나요.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 이제
나머지 수능 완성하고 또 제가 제공할 그 모의고사집 이걸 같이 기반으로 할 테니까 다음 주에 또 수능 완성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